비명계 입장에서도 이 혁신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아요.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가 훨씬 더 큰 문제지 12월 말까지는 구속되더라도 옥중 대표직 유지할 것이다. 이게 쟁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혁신안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민주당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정부와 국민의 5대 무책임에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어떤 혁신위가 결과가 잘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의원총회에서도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안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어제 여야가 이제 모두 의원총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의총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게 의제가 아니었는데 역시나 이제 혁신안을 놓고 이제 경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보면 친명계, 그다음에 비명계 이렇게 나뉘어서 있는데 비명계가 주로 이제 성토하는 목소리를 많이 냈고 대의원제 폐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좀 관전평을 한번 일단 어제 의총을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전반부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 그거를 우리 야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래서 아까 전에 화면에도 나왔지만은 1특검 4국조 1특검 4국조. 네, 1특검 나도 헷갈려. 1특검 4국조가 뭐냐면은 네. 잠깐만. 저희가 CG를 한 장 준비했죠? 준비했어요? 1특검 4국조? 예. 1특검 4국조가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외화부는 특검, 그리고 4국조는 양평고속도로 방통위원 KBS 이사장 해임 문건 저거는 이제 이동관 관련된 거죠. 그리고 새만금 잼버리 부실 사태 그리고 네. 오송 지하차도 수해 참사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전략 논의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뭐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은 뭐 큰 문제는 없었고 방금 앵커가 말씀하셨던 부분 이제 여기에서 이제 뒤에서 후반부에 자유 발언, 자유 토론이었는데 네. 여기에서 이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이제 발언을 했는데 네. 대다수가 비명계가 이거를 얘기를 했고 친명 쪽에서는 오히려 거의 얘기도 안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발언한 네. 분이 거의 없었다고 제가 알기로는. 네. 정청래 의원 뭐 이런 정도만 얘기를 하고 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랬냐. 그래서 이게 경론이 오갔다라고 아까 전에 묘사를 했지만은 경론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한쪽에서만 한쪽에서만 일반적으로 줄여야겠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그 문제가 있다라는 논리는 첫 번째는 자 대의원제도 이거 바꾸는 게 그렇게 지금 시급해? 네. 두 번째는 이거 바꾼다고 해서 국민들이 혁신으로 보겠어? 네. 뭐 이런 논리들이 이제 있었던 거고 반대쪽에서는 뭐 이제 특별한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친명이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 비명이 어떻게 보느냐를 좀 알 수 있었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 혁신안을 의결하는 방법이 의원총회의 추이는 아닌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공식적인 당의 기구들이 있잖아요. 네. 최고위원회, 중앙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전국위원회 있잖아요. 여기를 거치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의원들이 개별로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을 테고 그거를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은 의원총회는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원들의 의사를 묻는 거고 찬반이 이미 다 정해져 있었고 여기에서 친명계 입장에서는 굳이 여기서 힘 뺄 필요 있어? 네. 어차피 이거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렇죠. 전국위원회에서 뭐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논쟁 자체가 세게 붙을 이유가 없었고 그냥 한쪽 얘기가 쭉 나왔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수장님은 좀 어떻게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마치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민주당에서. 예, 일종의 이게 쓸모 있는 일인가? 쓸모 없는 일 아니야?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친명과 비명 사이에 이 혁신위 플러스 1특검 4국조 가지고 논쟁을 빚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 나온 게 있나요? 없어요. 결론은 없죠. 네. 결론도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싸움터. 제목 잘 뽑았어. 빈명, 친명, 싸움터. 자, 검찰로 가볼게요. 검찰로 가니까 뭡니까? 이재명 대표, 그 다음에 수사 검사. 네. 결론 나온 거 있어요? 없죠. 또 싸움터. 네. 국회 싸움터, 검찰 싸움터. 네. 나온 건 없어. 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럴 때 민주당이 더 전략적이어야 돼요. 더 지혜로워야 돼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뭐냐면 최수근 상병도 그렇고 양평도 그렇고 방통도 그렇고 잼버리도 그렇고 수해도 그렇고 답 안 나옵니다. 네.
우리가 다 지켜봤잖아요. 국회 운영되는 거 다 봤잖아요. 네. 1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답 안 나온다니까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이 문제를 이재명 대표 문제나 이 1특검 4국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게 여기에 매달릴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민주당이 제대로 된 민주당다운 민주당 모습을 보여줄까? 저는 제가 데이터 전문가잖아요. 네네. 자, 제가 금기범 앵커한테 물어볼게요. 만약에 지금 정당 지지율이 네. 더불어민주당 60, 네. 국민의힘 20 예를 들면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다 해결돼요. 그렇죠. 민주당 지지율이 60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20이면 네. 검찰이 이재명 대표 못 건드려요. 그리고 1특검 4국조 이야기하기 전에 국민의힘 있으면 예! 우리가 그거 하겠습니다. 예! 해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주도권을 민주당이 쥘 수 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굉장히 시끌벅적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뭔가 이야기거리가 많을 것 같은데 정작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국회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생 공약을 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공약을 집권 여당이고 정부인데 안 꺼내놓는다면 네. 오히려 민주당이 화끈하게 해서 그런 민생을 밀어붙여서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는 국민들이 박수입니다. 박수입니다. 민생 그렇죠. 네. 그러면 지지율이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 문제, 1특검 4국정 문제 다 해결이 돼요. 자, 민주당이 지지율 60, 국민의힘이 20. 네.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를 민주당 고민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어제 이제 뭐 지도부 총사퇴, 뭐 책임지고 사퇴하라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네. 하는데 의원들 얘기로는 다들 별로 의미를 안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들, 뭐 경론, 뭐 이런 얘기지만은 무슨 얘기냐면은 비명계 입장에서도 이 혁신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아요. 비명계도. 네, 비명계도 네. 뭐 친명계도 그렇고 비명계도 그렇고 이거를 가지고 어째 뭐 의견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얘기를 한 거지만은 이거를 가지고 무슨 목숨 걸고 지금 싸울 수 있는 막아보겠다, 뭐 이런 게 상황도 아니고. 아니고 네. 오늘 이재명 대표 소환됐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이 소환이고 이 사람의 거취 문제가 훨씬 더 큰 문제지 앞으로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네. 근데 지금 뭐 오늘 이제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여기에서 그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이 이재명 구속돼도 당 대표 간다 이런 얘기 네. 했다고 제가 이제 여기서 아마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 언론 보도로 나왔어요. 12월 말까지는 옥중 만약 구속되더라도 옥중 대표직 유지할 것이다. 옥중 대표. 예, 네. 이거 유지할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쟁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속이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이게 당 대표를 유지하는 게 맞아 이게 네, 이런 거 가지고 하지 그 여기에 혁신안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의원들도 크게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 민주당의 흐름은 이제 이재명 이제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제 이게 큰 분기로 해서 그런 흐름으로 갈 것이지 혁신 없는 혁신안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좀 여쭤보려고 오늘 네네. 이제 저희 신문에서 나온 얘기라서 하나 여쭤보면 그 국민의힘 의총이 있었는데 사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뭐 그냥 조용히 그냥 끝났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걸 취재 기자 직접 뭐 취재한 기자는 아니고 그 어제 저녁을 이제 그 여당팀 기자랑 먹다가 이제 이게 기사화되는 과정을 제가 옆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봤는데 이제 그 이철규 사무총장이 뭐 그런 발언을 한 거예요. 이제 함께 항해를 하는데 멀쩡한 배에서 노를 거꾸로 젓고 구멍이나 내는 승객은 승선할 수 없다. 본인 생각만 가지고 당 전체를 비하하거나 폄훼하는 경솔한 언행은 본인이나 당 조직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했고 거기에 있었던 의원들은 별달리 반응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다. 약간 이걸 예상을 했어요. 이게 이른바 오늘 단독 특종입니다. 네. 이게 이제 친윤 간별사, 비윤 간별사, 반윤 간별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년 총선도 아니라고 하지만 네. 김기현 대표는 꽂아 내리꽂는 공천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에요. 이미 이 지금 이철규 사무총장의 발언은 그걸 암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네. 본인은 어떤 의미로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친윤, 반윤, 비윤 간별사가 이제 간별기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15초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네. 제가 2016년에 그 당시에 새누리당의 시절이었잖아요. 네. 옥새 들고 나르샤 뭐 오픈 프라이머리 이야기했잖아요. 온갖 일이 다 있었죠. 온갖 이야기하면서 뭐 형님 공천, 누나 공천, 오빠 공천, 이모 공천.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네. 오픈 프라이머리가 뭔지 아냐? 네. 당시에 당 대표하고 사무총장한테 네. 압니다. 그래서 설명해 보세요. 그랬더니
한 줄을 설명 듣는 동안 아 큰일 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그 국민의힘 의총장 분위기 이 기사에 묘사된 걸로 하면은 네. 모든 초선 의원들이 다 고개만 쳐박고 이렇게 듣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 얘기도 네, 뭔가 한마디도 못하고 얘기를 안 나왔다. 한마디도 못하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웅성웅성대면서 야 그래서 저기 누구야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가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야, 민주당은 싸우기라도 하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밖에서 안에서는 이제 싸울 사람도 없고 다 거의 다 쳐내고 지금 네.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이철규 사무총장이 어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 민주주의 정당에서 모두가 한 방향만 보면 역동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서도 최근 당을 조롱비하거나 동료 의원을 폄훼하는 발언의 수위가 너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네. 민주주의 정당에서 모두가 다 같은 소리를 내면 안 된다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어. 네. 하지만 다 하차시킨대. 하지만 배에는 같이 탈 수 없다. 같이 탈 수 네. 없다. 이게 네. 무슨 궤변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여기 큰일 났다 지금. 아니, 네, 조만간에 국민의힘 큰일 났다 정말로. 조만간에 앱이 나온다니까요.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면 탑승입니다. 하차입니다. 충성도 부족. 앱이 나온다니까. 폄훼하는 발언 10회 이런 거 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방향,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로 지금 내년 선거 치르겠다고 하잖아요. 네. 요지부동이에요. 네. 예,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모두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얼굴만 보고 하면은 선거 이기겠냐? 네. 국민의힘이 이거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이준석도 쳐내고 유승민도 쳐내고 홍준표도 쳐내고 뭘 가지고 선거를 치르죠? 그러면은 네. 예. 그러니까요. 이재명 구속시키면은 이기나요? 구속은 뭐 검찰이 알아서 시키는 거지. 알아서 여당이 시키는 시키는지 건 모르겠으나 아니니까. 이재명 근데- 구속되면은 민주당은 날개랍니다. 내년 공천 때 우리가 듣도 보지 못했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할 거예요. 여당 많이 쪽에서. 등장할 네. 많이 등장할 거예요. 예언 어떻게 되는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저 하겠습니다. 간달프 아니겠습니까? 배추달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켜보는지 여야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고 다음 주에 또 한번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시그널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